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2014년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선풍적인 인기 모을 때 그때 기억하시죠? 중국에서도 그 드라마 바람이 불면서 중국인들이 앞다퉈서 여주인공 천송이 코트를 사려고 한국 온라인 쇼핑에 접속을 했습니다. 근데 액티브 X를 깔고 공인인증서를 다운받고 등등등등 해서 총 7단계를 거쳐야만 결제가 이루어지니까 다들 포기한다. 이런 뉴스가 전해졌어요. 그래서 결국 그 해에 공인인증서만 모든 거래에 쓰도록 하는, 모든 온라인 거래에 쓰도록 하는 건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온라인 쇼핑할 때, 은행 거래할 때 지문 인증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바뀐 거죠. 하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에서는 공인인증서만 쓰도록 돼 있었어요. 이거 불편하다. 공공기관도 좀 바꿔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결국 오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날인 오늘 이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지위가 동등해진다는 거, 이거의 의미는 뭔지, 또 보안상 문제는 정말 없는 건지 이분과 함께 짚어보죠. IT 전문가 링크브릭스의 지윤성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윤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연말정산할 때마다 못 깔아라 그러면 뭐 또 깔면은 잘못 깔았다 그러고 저는 정말 굉장히 좀 짜증이 나긴 했거든요. 이제 안 그래도 되는 거예요?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 그래도 예. 많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네. 공인인증서라는 게 사실 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썼다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 한마디로 말하면 전자서명?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맞습니다. 이제 공인인증서 사용에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첫 번째 이제 본인 인증입니다. 거래의 주체가 본인이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누가 훔쳐가서 하는 거 아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부인을 이제 방지하는 거고요. 내가 승인한 게 맞다. 행위가 맞다 이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본인 인증 과정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많이 2015년에 이제 개정이 됐잖아요. 이제 그렇죠. 의무 사용이 폐지됐으니까 예.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기업들이나 금융기관이나 정부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 왔고요. 다행히 이미 이제 뭐 본인 인증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문자 메시지로 하고 계시고 네. 뭐 지문이나 뭐 얼굴 인식도 하고 계시니까 맞아요. 여러 기술들이 나와서 이제는 이제 폐지될 때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설 인증이라고 하면 저는 지문 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은행 거래할 때도 지문 쓰고 온라인 쇼핑할 때도 지문 쓰는데 그거 외에 뭐뭐 있어요? 뭐 얼굴 인식도 있을 수 있고요. 예. 뭐 모션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저희가 특정한 모션을 짓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홍채 인식도 있고. 핀 번호 이것도 사설 예, 맞습니다. 인증에 들어가는 거죠. 핀 번호.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오늘 이제 개정이 될 예정이지만 네. 그 엄밀하게 말하면 공인 인증서나 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공인자만 빠지는 겁니다. 정부가 공인하는 네, 맞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이것만으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요게 맞습니다. 사라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좀 박탈하겠다는 거고요. 예. 다양한 인증 체계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지. 그렇죠.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는, 그러니까 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는 건 아니고요. 예. 지금 현재 이제 대부분의 이제 사용자들 많이 쓰고 계시는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네. 실제로 그 안에는 인증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 뿐이죠. 보이지 이제. 않을 네, 뿐이지. 그러면 이제 문제는 보안이거든요. 여태 공공기관에서는 공인된 인증서, 공인 인증서만 썼던 이유가 사설 인증서 보안 못 믿겠다 해서 그랬던 건데 네. 지금의 기술 수준으로는 괜찮습니까? 예, 맞습니다. 많이 준비를 해 오고 있고요. 특히 뭐 해외 같은 경우에도 아예 공인인증서 제도가 없잖아요. 해외에는. 해외는 아예 애초부터 없었죠. 예, 맞습니다. 문제 없어요? 이 공인인증서나 이런 인증체계 전자서명 이전에 뭘 고민해야 되냐면은 예. 북미나 유럽에서는 제로 라이어빌러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은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거래에 있어서 혹은 그 전자서명 과정에 있어서 예. 고객의 의도된 행동이 아니라면은 위변조나 혹은 뭐 해킹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서비스 사업자가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근데 우리나라는 공인인증서라는 제도 자체 때문에 모든 책임이 마치 소비자가. 소비자한테 닫히게끔 전가시킨 거죠, 이제. 그렇군요. 예,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알아서 뭡니까 이 서비스 업체 쪽에다가 책임을 지워버리게 되면 그쪽에서 철저하게 해킹도 안 맞습니다. 막도록 하고 보안 철저하게 하는 걸 네. 자기들이 하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외국은 문제가 없어 왔다. 네, 네.
그럼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도입되고 있고 본인 인증을 위한 또 다양한 기술들이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이제 그렇게 나가리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이제 아직까지 법적으로 혹은 서비스의 약관상 그러한 그 전자서명 과정에 있어서의 책임들이 아직은 고객들 쪽에 그러니까 가 제가 있기 그 질문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기 전에는 실제로는 이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인증서는 남아있는 형태. 네, 맞습니다. 사설 인증서의 보안이 괜찮은 수준까지 왔다라고 지금 지 대표님은 말씀하셨지만 저는 솔직히 걱정이 좀 되는 게 뭐냐면 대형 쇼핑 사이트, 포털 사이트, 심지어 은행도 해킹당한 적 있잖아요. 네, 개인 정보가 대량 빠져나갔던 적 있잖아요. 근데 금융 거래할 때는 괜찮을까요? 보통 이제 그 금융거래에 있어서 공인인증서가 가지는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인증하고 부인 방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수기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마지막에 사인이나 도장을 찍잖아요. 예, 예. 그거를 이제 디지털로 만든 것뿐이지 실제 우리가 이제 디지털 전자상거래나 금융거래에 있어서 모든 과정의 정보 보안을 다 담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 정보와 관련된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공인인증서하고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는 그거에 대한 보안들은 또 각 기업들이 더 철저하게 해줘야 되고요. 특히 국내 보안 침해 사고의 60% 이상은 실은 네. 해킹보다는 내부 소행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요. 예. 잡아놓고 보면 개인정보 왜 이렇게 많이 털렸어? 잡아놓고 보면 맞습니다. 해킹이 아니라 내부에서 빼돌린 네, 거예요? 네. 그런 보안 문제들은 보통 이제 보안 시스템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이제 보안 규정이 내부적으로 잘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요. 보통 저희가 이제 시큐리티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예,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약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군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구비하고 완벽하게 한다면은 충분히 뭐 기존에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공인인증서 방식이 아니더라도 네. 충분히 또 그 문제가 없고 이미 또 국내 소비자들은 직구를 많이 하시잖아요. 해외에서. 해외 직구 많이 해요. 공인인증서 안 쓰시잖아요. 안 쓰죠. 카드 번호와 뒤에 CVC 너무만 쓰시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문제 별로 없으셨잖아요. 그래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환불을 해줍니다. 서비스 사업자가 책임이 있으니까.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이제 미비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는 인증서가 필요한 단계다. 그들이 책임지는 고법안까지는 안 만들어졌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도 갈 수 있겠는데요? 예, 점진적으로 가리라고 가리라고 있습니다. 보고 계세요. 네. 업체들 입장을 우려하는 문자도 지금 하나 들어왔는데 업체들이 보안 강화해야 되는 비용이 너무 드는 건 아닙니까? 이런 식의 문자도 들어왔는데 또 이미 업체들은 다 사설 인증서 쓰고 계시지 않나요? 이미? 이 보안의 문제는 인증서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서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게 종합적인 문제라는 거죠. 당연히 이제 보안 강화하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기존에 이제 공인인증서를 쉽게 없애지 못했던 이유는 정부가 인증한 기술이 마치 안전한 것처럼 시장 표준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것만 준수하면 안전한 줄 아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공인인증서의 전자서명 과정 말고도 더 많은 보안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이제 기업들이 다 책임져야 하니 비용들은 많이 들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이제 공인인증서처럼 없애자 하면서도 참 오랫동안 못 없앴던 거. 뭔가 우리나라 온라인 산업에 없애도 되는데 장애가 됐던 거.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그 공인인증서만 하더라도 이 공인인증서 체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 기술 자체는 보통 이제 이게 그 업계에서 이제 비대칭 암호화 기술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네. 이건 어느 정도 검증된 오래된 그 암호화 기술입니다. 예, 중요한 예. 거는 이거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게 좀 불편하게 됐었던 거죠. 액티브엑스를 사용해야 되고 맞아요. 액티브엑스는 일곱 특히 단계. 네, 비표준 기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이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폐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 초기에는 전자상거래 태동기 때는 어떤 법적인 기준이 필요하니까 일단 도입은 했으나 네. 이제는 너무 많은 기술들이 나왔고 그렇죠. 이제 이것만 쓰기에는 너무 이제 불편하다.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는 지름길들이 나온 예, 거죠. 맞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액티브엑스를 불편해 하시니까 공인인증서 액티브엑스가 깔릴 때 여러 프로그램들을 한꺼번에 다 깔아요. 키보드 보안이니 뭐 맞아요. 바이러스니 맞아요. 이것들이 또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마다 그 공급 회사들이 틀려서 네. 비슷한 걸 또 까는 경우가 많으니까 예. 그런 것들이 좀 줄면은 전체적으로 개인 보안의 수준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링크브릭스 지윤성 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